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속되고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망하는 길, 인민민주주의로 가느냐 갈림길에 선 선거입니다.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 선거로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확한 주사받은 이번 선거를 통해 소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촛불혁명의 뜻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에서 싸워왔습니다. 2019년 마침내 위대한 광화문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깨 걸고 광화문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우리는 한순간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투쟁을 앞장서신 그리고 이끄신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차디찬 서울구치소에 계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핏물 나는 편지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싸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광화문 혁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사파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은 물리쳐야 합니다. 주사파의 연방제 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광화문 혁명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이 광화문 혁명의 주역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눈치나 보는 정당입니다. 좌파들이 공격하면 옥모지가 빠져라 도망치는 한심한 웰빙 정당입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는 기회주의 중도좌파 정당입니다. 아닙니다. 광화문혁명의 주역은 광화문혁명을 이끈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위대한 시민들이 광화문혁명을 위해 이제 광화문혁명이 계속되기 위해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 광화문혁명운동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정치 세력을 가져야 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은 광화문혁명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앞장서서 이끄는 투쟁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모든 전쟁에는 선봉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숨을 거는 전쟁에는 전쟁을 앞장서서 이끄는 선봉대가 꼭 필요합니다.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에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선봉정당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부력이 아닙니다. 보수의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이 직접 앞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선봉정당과 함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투쟁하는 선봉정당을 국회로 원내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그 길이 광화문혁명운동을 거리에서 이제 국회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광화문혁명운동은 광화문 애국운동의 정당과 함께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고지가 저기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광화문혁명운동 만세!
광화문 애국정당 만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780만 교포 여러분, 경찰이 그리고 구청과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출입을 허락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동지 전부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소리 없는 아우성과 박수 소리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혁명본부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광화문 혁명을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께서 감옥 속에 계시고 제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내일 모레 이 주말을 고비로 해서 선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선거가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느냐, 1당이 되고 2당이 되느냐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깨려고 하는 세력과의 일등 체제와 가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심각하게, 대한민국 건국일의 가장 심각한 역사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서울 종로에서 기독자의 통일당의 여성 전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그냥 국민들이 나를 법석이에요. 야당한테 표를 모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북도 광주에는 5명 공천을 했는데 거기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맘대로 공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5개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표 깬다고 난리 법석을 해서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퇴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죠. 파주에 김재섭 후보가 남아 계시는데 자기는 당선했다고 자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김재섭 동지하고 파주에 있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경쟁을 와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표를 갈라서 다른 당을 이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감히 사퇴하려고 열심히 접촉 중입니다. 그러나 내부는 이미 사퇴했는데 오늘 마침 그 중에 종로에서 사퇴한 우리 양세화 동지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양세화 동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사두기의 엄마입니다. 사두기 아십니까? 아들 넷을, 아들 셋, 딸 하나, 넷을 낳는데 아주 씩씩한 분이고 또 현재 자유통일 청년연합 공동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출마를 했었던 양세화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출마를 한 것 자체가 실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4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처음에 저희 딸아이, 중학생 딸아이의 교과서에 가임기를 피해 성관계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제가 그 뒤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겠다.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림하던 사람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 정치와 교육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정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까지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 얼굴이 익숙한 분도 몇 분 어느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몇 번 제가 연사로 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느낌이 많이 틀리실 것 같습니다. 그때와 저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종로에 출마하여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유세 활동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량을 참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유세 활동을 하면서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김경태 총재님께서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사퇴를 하게 됐다 말씀하셨지만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유세 차량에는 문재인 탄핵, 주사파 척결, 새빨갛게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국민들 있지도 않았고요. 정말 좋은 호응에 우와 당선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의를 위해 이것을 포기해야 할 때 참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정말 자신의 배지 하나 그것이 욕심이었겠지만 저희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과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떠한 것이냐? 정말 예수왕국 복음 통일 그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종로에 나가면 우파의 표가 갈라지지 않냐?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배지가 아니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방해되는 행동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으신 똑똑한 어느 분께서는 자신이 창담을 하고 어떠한 기회가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은 그것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비추어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유세 활동을 하던 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셋의 자녀가 있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 식구들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6살이 된 저희 셋째가 저를 보더니 눈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얼마나 저를 낯설어하던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왕국 복음 통일 그것이 목적이었고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비하하다뇨.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행하시는 이 애국 활동을 보십시오. 정말 본인의 욕심이 어디 있다고 보이십니까? 욕심이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같이 낮은 자도 높은 자리에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신다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그냥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행했다고 그것이 욕심에 기반되어서 했다라고 본인이 평가를 하는지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었기에 제가 후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개인 수행 비서가 2명씩이나 있었고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제가 받아야 하는 때이기에 받았지만 후보자 사퇴를 하고 바로 저는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연의 자리로 쉽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욕심이 빠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국 성도분들께서 우리들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아니면 누가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결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가치 중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행할 때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알아줄 것이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직은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파 큰 지도자가 그 일을 해 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사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 중심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세화 씨가 지금 부랴부랴 나가는 것은 황교안 유세를 다뤄주는 정말 머리를 나간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힘껏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역사를 해양권으로부터 대륙권으로 끌어갈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세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은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중국 쪽으로 이렇게 굴종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역사를 끌어가는데 큰 분수령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정치학 박사이신 이충근 박사가 대한민국을 살기에는 친중 친북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 있다 하는 걸 똑 부러지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대한민국의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국제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북한 전역에 돼지 10병이 창궐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창궐을 하고 있냐면 평안북도에는 살아있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라는 정도로 지금 아주 처절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북한을 선군의 나라라고 합니다. 선군의 나라라는 말은 군인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모든 것에 앞서면 그 중에서도 장교가 제일 앞설 텐데, 북한군 장교들이 한 달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열흘치 식량밖에 주지 못하겠다라고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교가 3분의 1밖에 식량을 배급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만의 그 환자가 나타났고 수만 명이 지금 벌써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사우든 햄튼이라는 대학에서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3주일만 빨리 이런 병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지금 죽은 사람의 95%는 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주가 아니라 2주 전에 했더라도 한 지금 죽은 사람의 3분의 1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공산 독재 국가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립된 나라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자유와 민주를 가르게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제일 바닥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에 이르는 그런 잘 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을 친중국 그리고 친북한 종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권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동맹인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자유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래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회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답니다. 아들보다 낫네. 문재인이 왜 용돈 주니까 그 용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들이 주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니면 손자일 겁니다. 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 손자들한테 멍해를 씌우고 이런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런 정책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110년 전, 120년 전에 줄을 잘못 쓴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몇십 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정치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리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대한민국이 죽을 뻔할 때 달려와서 살려주었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국가고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막강한 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바로 중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며칠 동안에 한 달도 안 되는 동안에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적게 잡아도 2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체제가 발생하는 이런 전 지구적인 질병인데 바로 이런 악의 근원인 이런 체제를 대한민국이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은 끝날 겁니다. 이 상황이 끝나는데 이제 쓰러지는 나라가 있고 회복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이 쓰러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죠. 지금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연방 법원에 미국의 한 단체가 중국을 고발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이런 무한이 왔기 때문에 20조 달러를 중국이 배상해야 된다고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20조 달러면 우리말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경으로 하는데 2경 4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또 한 연구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6조 5천억 달러 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전 세계가 바로 중국으로부터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우리가 가운데 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은 소리였죠.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동맹국을 놔두고 중립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동맹이라는 약속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주의적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미국 편을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번 선거가, 앞으로 며칠 있다가 이루어질 선거가 우리나라의 갈림길, 우리나라가 나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시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정신 여기에 입각한 그런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줄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이충국 박사가 개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평양 시내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만 300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뭐 돼지 열병이 돌고, 근데 다 클로즈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잘못하면 이 코로나가 의학적 코로나에서 정치적 코로나까지 예상될 만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국을 덮치고 있는 코로나를 막는 일선에서 용기 있는 의사로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발언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을 하는 행동하는 의학 박사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욱 박사님 올라오십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코로나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생각해봐도 재난 사태가 이런 재난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전무후무한 재난 사태입니다. 오늘도 국민 3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211명째 사망을 했고 환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대한민국 여건으로 갈 나라가 없는 이런 재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파탄도 어떤 지진이나 태풍도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재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가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명시적인 발언, 행동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정말 중국과 인접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까운 싱가포르, 홍콩, 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자가 211명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1월 말 같은 시기에 이 중국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을 차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나라는 같은 1월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문재인, 박원순 말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대만 5명 죽었는데, 싱가포르 5명 죽었는데 211명이면 206명의 국민의 생명은 문재인, 박원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1억입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국가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공산국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정책을 해서 문을 닫아서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막았습니다. 몽고도 없습니다. 국경을 5,000km 맞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면서 국민들이 건국 이래로 이런 재난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박원순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과 같은 17세의 아이가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엄마 아프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격리되는 순간이 마지막으로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그 한평생 산 그 아내의 한을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국민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열이 나는데 수천 명이 자가격리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박원순이가 1월 말에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했는 그 망언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세월호 7년 동안 해상사고 진실 규명할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진실 규명하자고 합니다. 세월호 그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지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코로나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코로나의 책임자에 대해서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좌파들이 그 규명할 것도 없는 세월호 책임자 처벌한다고 7년째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40년 이상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 100년 이상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이제 그만할 일입니까, 이게? 저는 세월호 7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이번에 이것은 세월호는 해상사고지만 이거는 명백한 중국과 고통을 나눈다는 정책 실패, 국민 기만에 대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모범 사례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유가족의 원혼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가족 생각하면서 보상금하고 그 사람의 한을 풀어야 된다고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코로나 이 명백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그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짐승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후보를 제명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거짓의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자기들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하루에 10,000원, 20,000원도 못 받아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50% 이상이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단독 100만 원 주겠다고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국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은 100년이 돼도 이 책임자 반드시 처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탄압을 이용합니다. 더욱 악한 것은 책임지고 무릎 꿇고 여기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문재인 박원순이가 오히려 국민을 경찰서에 잡아놓고 종교 탄압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핑계대고 기독교인 핑계대고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광화문 국민 핑계대고 명백한 베트남의 몽고가 우리나라보다 의학이 훨씬 떨어져 있는데 왜 사망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주무장관이라는 박능우가 외국의 질병 유입이 질병의 확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출입금지 시키면 미입국이나 상공입국이 늘어난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4월 1일부터 이제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니까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박살나고 나서 이제 해외 입국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코로나 사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문재인 박원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시켜야 되고 올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혁명을 주도한 우리 정광환 목사님이 키워내온 인물들입니다. 광화문 연단에서 연설 몇 번에 저렇게 연설 잘하는지 몰랐네요. 오늘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안 계신데 유튜브 제작자들이 카메라 돌리는 거 스톱하고 막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다음에 국회 꼭 보내줘요. 우리가 그동안 국민혁명 대회를 저 장유동에 있는 정광환 목사님 교회 사랑교회에서 했는데 오늘은 은평에 있는 제일교회 심화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유튜브 리스트가 제가 없어서 지금 대충 보니까 한 30여 분 계시는데 글씨를 써와서요. 제가 이거 좀 여러분에게 감사 표시하기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제 시력을 테스트하지 아무라고 해서 안경을 쓸까 말까 하는데 읽겠습니다. 너아라 TV, 손상대 TV, 너만 몰라 TV, 엄마방송 TV, 대한 TV, 주사랑이 온다 TV, 주사랑 이유미 TV, 다이스터 TV, LGS TV, 하늘문 TV, 이승만 광장 TV, 청년 탐정 TV, 보한 TV, 정사모 TV, 구국 메아리 TV, 고난 극복 TV, 금성 TV, 주의 길 TV, 찬양 TV, 주의 길 TV, 우파 사랑 TV, 빅뉴스 TV, 순종 TV, 시온 순례자 TV, 정의 광야 TV, 필그림 TV, 전파방송 TV, 오르드게 TV, 사랑 믿음 TV, 복음의 빛 TV, 광야 TV, 신종철 TV, 진검다리 TV, 이해란 TV, 강한 용사 TV, 복음 TV. 이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연사를 추가해서 중간 인터뷰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냈는데 다음은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 편지가 이게 명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치어리더 팀들이 오셔서 하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모두 저 연주해 주시는 우리 서미영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공무원 목사님 사모님 이영환 PD도 있죠? 이영환 PD 어디 갔어요? 아, 바빠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거짓에 속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거짓 선동에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에 속은 사건은 해방후 남로당 박헌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애국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박헌영이가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미국의 이승만 박사와 상해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기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고 했더니 국민의 78%가 가입했고 1945년 9월 6일날 진명여고 강당에서 가짜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러시아에서 유학한 자로 러시아식 사회주의와 유럽식 사회주의의 중간 정도 되는 이념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승만에게 정체가 탄로나자 북한으로 가게 되었고 함께했던 자와 6.25 때 북으로 간 남로당들은 김일성에 의해 처형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는 박헌영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시청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박헌영의 친아들 원경 스님과 21년 동안 역사연구소를 함께하며 사회주의 전파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의 목적은 조선인민공화국의 박헌영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화가 되면 박헌영처럼 제일 먼저 처형될 사람들이 이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이제는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중국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미군을 철수시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미군이 나가면 달러도 함께 나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라는 즉시 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군 철수를 외친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거짓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백신을 맞으시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거짓에 속은 민족을 희망해. 실제로 속은 거짓말은 해방 후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일본군을 밀어내고 대신 식민지살이를 시키러 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가 이 시대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미군이 안 왔으면 나라도 남북한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6.25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젊은이들이 군대도 안 가도 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전교조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반미,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미군이 1945년 9월에 한국에 온 것이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 대신 식민 통치를 하러 온 것이라면 1949년 6월 30일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때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식민 통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원폭 후에도 한국에 일본군이 34만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무장 해제를 위해 왔고 한일 중장이 임무를 마친 후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국을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한 것이 82%나 되는 것을 보고 1949년 6월 30일 전격 철군을 한 것입니다. 만약 철군을 안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군은 떠났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자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일어났고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온 것은 결국 김일성이 불러온 것입니다. 6.25의 남침이 없었다면
미군이 다시 올 리 없었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팩트임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직도 미군이 한국에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속을 말에 속아야지 이런 말에 속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전교조 교육을 받은 젊은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한국이 미국의 식민 통치에 있습니까? 북한은 끝없이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지배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며 우리 민족끼리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해야 하고 요즘 문재인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국 눈치 본다고 욕을 해대니 이런 거짓말에 속은 민족은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처럼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거짓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독일은 히틀러에게 속았다가 5년 만에 아데나워를 앞세워 나치를 척결한 것처럼 우리도 반주사파법을 만들어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래도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새로 정돈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4월 15일 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선동해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이인영이가 4월 15일 총선 후 교회를 새로 정돈하겠다 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경찰서를 거쳐 교도소에 있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인영이가 4월 15일 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들은 적이 있냐 물었더니 단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농담을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제가 교도소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님들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감옥에 있든지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반드시 4.15 총선 후에는 이인영의 말대로 사회주의 개헌이 시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시다. 젊은이들을 깨웁시다. 자녀들을 깨워야 합니다. 막상 사회주의, 실제로 공산주의가 오게 된다면 그들이 먼저 처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들만 듣지 마시고 감옥에 있는 저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전송하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다시 한번 이승만을 붙잡고 이깁시다. 꼭 전파해 주십시오.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거짓에 속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미순이 후순이는 미군이 훈련하던 중 장난으로 깔아뭉개 죽였다라고 할 때 하루 만에 2만 명이 광화문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또 인천 메가로 동산 끌어내리기에 대하여 우리 민족끼리 방송 한마디에 다음날 5천여 명이 모여 메가로 동산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남한은 김정은 통치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과하고 미군 사령관이 사과한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은 여고생 9명이 미군 훈련에 희생되어도 교통사고와 고의사고를 구분할 줄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 국민은 그것조차 분별치 못하고 촛불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월호는 박근혜가 고의로 일으켰다느니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끌어내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일부는 일어났지만 젊은이들이 정신을 잃고 이내 북한으로 넘어갔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전교조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사기치는지 방관하니까 결국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4.15 총선을 통해 교회를 새로 정돈하고 사회주의, 공산국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해도 국민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수명이 다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일본의 국회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반드시 문재인은 남한을 공산국으로 만들 것이고 그때 기독교인 중심으로 1000만 명이 한국을 탈출해서 일본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일본 국회가 논의했을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은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세계와 함께하는 자유해양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과는 대륙 공산 동맹을 시도하는 데에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의 반짝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하나가 서울 교도소에서 희생하여 나라가 산다면 10년, 100년 이곳에서 살아도 저는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면서 훨씬 더 정신이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셔도 코로나 때문에 대중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옥중 편지, 옥중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이런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목사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오늘 주의해 주신 유튜브 몇 분이 빠져서 추가하겠습니다. 기독교인 동일당 TV, 조갑대 TV, 여기 위에서는 못 봤어요. 김문수 TV, 그리고 마리아 TV, 중국 결사대 방송 이렇게 5분이 추가로 소개됐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을 구속한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훗날 역사서가 문재인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광훈 목사를 무서워서 감옥소에 구속시켰다.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아니면 광화문을 가득 채운 정광훈의 혁명 세력의 그 함성 때문에 그것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투옥시켰다. 그렇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의 여러 가지의 그 악정, 패스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미스테이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사소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검사를 한 9년 하시고 지금 교수도 하시는 박인환 변호사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쭉 앉아서 우리 유튜브 중계 방송을 또 저는 실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30년 이상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에 대해서 법조인을 한 사람으로서 먼저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도 전해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사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설 때마다 여기 안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호랑이의 울음과 같은 소리로 항상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사무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광훈 목사님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지난 2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2달 가까이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전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들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아마 55회 정도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는 이유가 최초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계절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포기하지 마라, 국민이여 분노하라, 청와대 앞길에서 밤새면 하던 그 열정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그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자유파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연설 중에 한 대목만을 따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치인입니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 그 수많은 연설, 주옥 같은 연설 중에서 딱 몇 문장을 따가지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몇 번 실패를 했죠. 폭력 시위,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각됐죠. 우리 전 목사님이 전 목사님의 집회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평화로운 집회고 세계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광야 집회일 뿐만 아니라 애국 예배, 어쩌면 광야 교회에서도 세계의 이름이 날 집회입니다. 그렇게 평화적인 집회를 구속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선거에 임박을 하니까 느닷없이 사전선거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속을 한 뒤에도 2달 가까이 되면서 끝까지 풀어주지 않고 3월 말에 구속 기소를 할 때는 또 엉뚱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을 했다는 핑계를 걸어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도 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 전에 고영주 변호사가 무죄를 받은 그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북한을 도와주는 행태를 봐서는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말씀만 또 떼와가지고 또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사건을 합해봐야 사실은 벌금도 될까 말까. 저는 법조인의 양심으로 감히 선언을 합니다. 저는 제가 판결을 한다면 30년 이상의 법조의 양심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해야 돼요. 아무리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라도 아마 벌금 정도에 불과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사과하는 이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석은 법률적으로 사유가 없을 때는 무조건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징역 10년 이상 상습범이 아니고 주거가 있으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보석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석은 절대로 혜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석은 신청이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석 신청한 지가 열흘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판사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를 하면 제일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저는 거꾸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 목사님을 담당하는 판사, 전 목사님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책임 인사들이 제일 먼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지만 전 목사님 4.15 총선을 앞두고 작년 12월이고 올 1월쯤입니다. 자유우파를 지지해야 된다고 호소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재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특정되었을 때부터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작년 12월이나 올 1월까지는 물론 일부 몇 사람은 특정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비례대표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지역구가 경선이 되었다가 불복하고 이렇게 명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에서 지난 12월에 전 목사님께서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정치 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대법원 판결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 당시 박근혜 옥중 서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대 야당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심상정이라는 의원이 있는 그 정당 이름도 거창한 정의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32년을 살고 있는 그 연약한 여성 대통령에게 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또 전광훈 목사님처럼 사전선거운동까지 하나 또 덧붙였습니다. 내용도 똑같이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라. 자유우파를 지지하라. 그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들은 자유민주진영, 특히 전광훈 목사님의 기독교 계통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게 원칙입니다. 왜냐?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김재동이라는 탤런트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선거철에는 국민은 선거의 유권자입니다.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문으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도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노예이죠. 만약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도 전광훈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정도도 할 수 없다면 바로 정치적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겠지요. 그 다음 명예훼손만 간단히 볼까 합니다. 아까 고영주 변호사님,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 표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진술이 아니고 가치평가, 가치 판단에 관한 의견 표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입니다. 특히 대상자가 정치인일 때 정치인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영어로 정치인 공무원은 public servant라고 하죠. servant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하는 것은 당시 전두환 당시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서히 벌어진 군사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개인에도. 그래도 치사하게 전두환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해서 구속된 사람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종교의 대표를 구속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꼭 정광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 나아가서 타 종교도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받고 드루킹 사건은 대규모 부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다시 수사를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전 목사님은 단순한 정당 지지 연설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김경수는 보석으로 풀려난 걸 알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죠. 은수미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전부 불구속입니다. 유일하게 전 목사님만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역사가 지나고 나면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겨두고요. 이번 4.15 총선은 전 목사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어야 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조국을 살리는 개싸움이 될 것이냐, 나라를 살리는 체제전쟁이 될 것이냐. 4.15 총선판을 조국을 살리는 개판으로 끌고 갈 것이냐,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심판으로 이끌 것이냐. 국민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여 분노하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밤새마던 애국 시민들이여 마지막으로 단합하십시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저렇게 정치에서 잘하는 거 처음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거짓말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일신의 개인 생활을 타다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몸소 앞장서 뛴 이분 자유연대 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대표 이임원입니다. 4월 15일이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되었고 투표가 끝이 납니다. 이 투표일 때문에, 이 선거일 때문에 자유노아의 대통령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구속은 대한민국 국법 질서에 의한 법적 구속이 아니고 이건 정치 구속입니다.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구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진 대한민국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국법으로는 이분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도 구출해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국법을 갖고 논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문재인의 나라, 김정은의 나라, 시진핑의 나라, 공산국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독재 국가를 해도 우리가 지금 그런 그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무너져 있습니다. 문재인과 친한 자들은 감옥으로부터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자유를 누리면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뜻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무조건 감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정강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을 수 있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명령을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전하라고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오늘 온평제일교회 왔더니 2020년 주제 선고가 다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국가라는 이 나라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법률로도 예배드릴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심각한 위기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배 올릴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인들이 문재인의 나라의 최고의 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은 제가 볼 때 1930년, 40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인류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깨달았던 선각자인 것 같이 바로 21세기 지금 이 땅에 문재인, 김정은, 주사파 이들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공산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던 1세대 선각자가 이승만이었으면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5천만 국민을 깨우고 일어나라고 잠자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고 깨우는 분이 바로 정가운 목사였고 지금도 그분은 감옥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지금 안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행동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저항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 당대 살아간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를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온팽제일교회 오기 전에 강화문 광장에서 다른 말을 하면은 빨갱이들하고 싸우다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무려 940일 동안 미군 철거하라고,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10대, 20대 청년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김정은의 주장 논리 그대로를 갖고 확성기를 틀고 미 대사관 앞을 점거하고 그런 북한에서나 부를 만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자리 940년여 하는 그런 자리를 어제 3일 전에 탈환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촛불 난동 세력들이 서초동 독조 단체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여의도를 또 쫓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 여의도에 가서 그들을 마포대교 쪽으로도 또 쫓아보냈습니다. 저는 싸우면서 느꼈습니다. 행동하면은, 그리고 빛과 함께 행동하면은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래 하면은 지금 이 땅에 무너져버린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교육도 무너졌고, 정치 제도도 무너졌고, 노동 권력도 무너져 있고, 시장 경제도 무너졌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종교 집단도 타락할 대로 타락돼서 하나의 기득권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가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4월 15일 선거가 마칩니다. 저는 이 선거가 마치더라도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바로 강화문 광장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애국 시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는 그와 달리 나와서 태극기만 흔들지 마시고 정당, 당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할 정당을 만들고 그곳에 넣으시갖고 다 당원이 되어서 두 개의 칼과 방패를 갑옷을 입고 저 썩어 빠진 그런 기득권 세력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세월 싸워보니까 나름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4월 15일 이후에 광야의 함성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서 위의 지도부가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갑옷 입은 제도적 힘으로 낡고 썩고 하는 그 제도군과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구하고 감옥 속에 있는 정강훈 목사님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 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자유를 지킬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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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내일 모레 다가오는 부활절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사 엉망의 정치를 하더라도
거짓과 주사파의 정치를 하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까발려졌는데도 아직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옥중 서신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나타내서 우리와 함께 예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4월 15일 방금 이번 동지가 얘기하신 4월 15일 선거에 우리는 지역구를 다 포기하고 비례대표만으로 가지고 승부를 겨는 기독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운명적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유명인사 황장엽 선생 아니면 저 강남갑에서 출마하는 태구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장엽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를 잘 이용했더라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본 채로 냉대하고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를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국민도 그렇고 제가 자유청년맹 총재를 있을 때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만 불안해 쌓고 다니면서 혹시 누가 어떻게 자기 테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태국민과 황장엽은 소위 말해서 북한의 금수저 출신 다 잘 나가다가 외국에서 대사관에서 뭐 하고 하다가 새 분리하니까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압록강이나 도마망을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그리고 중국의 그 험악한 살벌한 인간 지옥을 넘어와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애써서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은 이런 학수저 출신 이해관만큼 규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태국민을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공천도 훌륭하지만 그런 학수저로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이해란 동지를 우리 비례대표 1분으로 세운 것이 훨씬 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경재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흑수선할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양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자였고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몽땅 빼앗고 정교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으로 몰락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주까지 오셨다가 해주에서 체포되셔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꽃이 다시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삐라를 붙이고 싸우다가 17년 형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의 딸로 태어나서 출신 성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북한에는 3개의 계급이 있는데 핵심 계층, 동료계층, 적대계층이 있는데 저희들은 적대계층 27부에 속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을 먹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자유를 만나니까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교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미국에서 상을 받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연단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 자유가 저에게 가져다준 위대한 혜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엄청난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저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특혜를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고 국회에 입성을 하면 가장 앞장에서 목숨 걸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108명이나 되는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그 예산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8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목숨 걸고 나서는 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들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을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국회를 정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 땅에 진달래 꽃이 피는 자유의 법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을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주권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정강훈 목사님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남재준 장군과 국정원장들을 구출하고 나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우리의 애국 동지들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기독자유통일당 십자가의 구원 19번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동지 등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9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엑스트라 연설을 2번을 넣다 보니까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김수열 동지가 3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절치부심하면서 와신상담하고 있을 때 정광훈이라는 걸쳐간 인물이 나타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금 거의 맞짱뜰 정도로 채워놨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기의 보혈로 인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합시다. 굳이 고든창 변호사가 말한 4.15 총선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총선이 될 것이다 하는 이 경고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2년 전쟁,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이길 줄 아는 전선을 뽑는 위대한 전쟁과 마주해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로 사전선언하는 GOP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광화문 영국 세력이 반드시 제도권에 진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첫 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이겨나갑시다. 우리는 우한폐렴이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체제 수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우한폐렴을 빙자해서 돈풀기 작전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공짜에 속아는 안 되겠습니다. 봉급 받을래? 배급 받을래? 주인으로 살래? 노예로 살래?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얄타에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데는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 손가락 30초 내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합시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망하게 놔두지 맙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체하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합시다.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우리 모두 총벌기 진군합시다. 진정한 용기를 바꾸고만 우리 모두가 정강원이 됩시다. 나가자! 소자! 이기자! 짧게 압력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던 관계로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마무리 연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방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라디오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전화를 톡 들었더니 02번인데 조원진 의원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합시다 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조원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친박신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소위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8 내지 10%를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깨끗하게 서운히 결정을 합시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가 공천한 42개의 지역구 공천만큼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해서 미우나 오나 기호 2번에게 다 몰아주는 것이 정치의 조원진, 인간 조원진으로 역사에 남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영하 변호사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꼭 이걸 해주기 바랍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창구로서 지난 3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대급 문서가 거대 야당에게 표를 모아주지 않은 아주 좋은 문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국회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의사를 하든 좀 뭐 하면 다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래. 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칼질을 2번을 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과 역사에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하 변호사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지금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 세 개가 판례지 10%로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에 두 덩어리인데 제발 박근혜 팔이 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와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선 조원진 동지 42개 지역구 공천은 안 하는 거 좋겠다. 그리고 신박신당하고 우리공화당하고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싸움하는 거 보기가 싫은데 가능하면 우리 기독자유당에다가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죽기살기를 하게 되면 해라. 망하려면 다 망하자.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3%는 딸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박근혜 대통령의 서지를 받아와서 정리해주면 이영하 변호사의 그동안 약간의 실수, 크다면 큰 실수가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0개 유튜브 방송에 오셨습니다. 10몇 개가 못 오셨는데 우리가 장소를 옮기느라고 갑작스럽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이 TV를 통해서 오늘 우리 좀 부정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의 진정을 봐줘서 기호 2번에 미래통합당에 확신 지역구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비례대표는 4월 19번 기독자유당에 찍어서 우리가 국회에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아까 여기 여러 동지 나오셨어. 광화문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의 모든 악법을 저지하고 공수법도 폐기시키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을 여러분에게 결의하면서 오늘 노력해 주신 서미영 사모님, 이영하 PD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표시하고 이것으로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영상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도 바로 이 자리에 꽂혔습니다. 전 세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큰 눈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보고 계셔서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저 뒤에까지 앞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천지창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예배가 집행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만 하면 반드시 예수하고 복음 통일 이루어집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이것도 내가 일생 동안 40년 기대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주님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능가하는 복음의 나라 그렇게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사건으로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